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네 번째로 만나는 혜타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죠? 네. 저도 여러분 언제 봐도 반갑고 어떤 분일까 궁금하고 다음에 만날 때 꼭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명상의 임상적인 효과. 어떻게 어디에 좋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고한 책은 이제 장형갑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따끈따끈한 책은 맨 아래 책.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논문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양하게 심리치료가, 그러니까 명상이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디까지 연구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런 부분을, 이 책의 장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다 달락달락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안도 오사무의 명상의 정신의학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학자인데, 명상 전문 학자예요, 안도 오사무가. 근데 이제 명상이 그 초월 심리 쪽으로, 초월 명상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상이 유익한가,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그 체계를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명상을, 우리가 명상하면 좋아,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그거를 내가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거기에 그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유익하게 또는 아주 재밌게 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골라 읽으시면 돼요. 다 안 읽으셔도 되고. 자, 이제 임상적인 효과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대학교가 쫙 나오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쫙 나옵니다. 리처드 데이비슨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뇌과학자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전 전두피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마에 있는 이 부분, 요게 전 전두피질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그 활동성을 비교했더니 긍정적인 마음 상태, 왼쪽이 더 활발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분 좋고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상태, 오른쪽, 화났어, 괴로워 죽겠어, 슬퍼, 아파, 나한텐 뭐 이런 일만 생겨,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땐 여기가 확 넓어지면서 반짝반짝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인데, 왼쪽 요 초록색, 노란색, 빨강색 있는 게 왼쪽 더 활발한 것이 명상 수행자들의 뇌예요. 명상한 사람들은 저쪽 왼쪽이 훨씬 더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그래서 그쪽의 뇌가 더 반짝반짝 빛나면서 더 넓게 발달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이게 그림으로 확 보이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이쪽 오른쪽, 이쪽 파랗고 보라색이고 빨갛고, 이게 내 뇌사진을 만약에 찍었는데 이쪽이 많다 이러면은, 아, 나는 맨날 괴로워, 나는 맨날 불행해,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심각하고 괴롭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쌍심지 이렇게 삼자 그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이쪽이 더 크죠, 그림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어떤 모양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또 사라라자 박사가 또 나오죠. 이 사람은 명상 연구에 굉장히 탁월한 그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주의할 점은 뭐냐면 명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랬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법관이나 언론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은 많이 벌겠지만 돈 많이 번다라는 건 뭐냐면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거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2달이나 1년 정도 명상을 했어요. 2달 한 사람도 있고 1년 정도 명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끝에 말씀드렸죠. 명상한 시간만큼 뇌의 두께도 비례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결과인 거예요. 2달 한 사람과 1년 한 사람의 뇌 두께가 다르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결과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왼쪽이 확 커진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뚜렷해. 명료해지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 많으시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관이나 언론이니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박사팀이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스트레스 감소에 정말 탁월하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요즘에 명상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너 명상 좀 해. 공부 잘하게 이러거든. 그 말이 뭐냐면 엄마들도 안 하면서 명상하면 집중력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하면 아이들도 절대로 안 합니다. 엄마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그 뇌 영상 조사 결과 이렇게 두꺼워진다. 이쪽 좌측 전두엽. 전두엽이란 말을 모르셔도 돼요. 좌측 앞머리 이래도 돼요. 좌측 앞머리가 더 두꺼워지면 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 부위를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웃어. 저 사람은 참 보면 편하네. 이 사람은 보나마나 이쪽 왼쪽 앞머리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사람 맨날 짜증이야. 저 사람 우리 도망가자 이러잖아.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오른쪽 앞머리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발달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상하는 시간만큼 달라지는 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건 아까 설명했고 밑에 거 보세요. 면역 기능이 강화해. 이 말은 뭐냐면 독감의 항체 그걸 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액 속에 항체의 양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독감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돼서. 그리고 희한하게도 만약에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도 증세가 아주 가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심하게 앓지 않고 그냥 살짝 나 좀 띵해 이 정도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MBSR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번 언젠가 MBSR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 카바친 박사가 한 거예요. 여기도 명상 초보자 아까 사라라자 박사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일반인, 여기는 명상 초보, 명상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근데 여기는 생명공학 회사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실시하고 났더니 명상 전과 명상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왼쪽이 발달돼 있다가 오른쪽이 발달돼 있다가 저도 헷갈리네요.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명상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도 이걸 그럴 수도 있지 뭐. 왜냐하면 내가 이미 기분이 좋거든. 내가 이미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잘못해도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닥달을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막 맨날 저번에도 그러던 이번에도 그래. 이렇게 안 하고 요즘에 내가 좀 힘들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좀 실수한 거야. 괜찮아. 뭐 좀 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더 열정적이고 또 뭐든지 다 자신 있게 불안하지 않게. 불안하단 말은 뭐냐면 내가 못할까 봐. 내가 실수할까 봐. 멈칫멈칫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런 게 없이 불안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이제 존 카바친 박사가 또 발표를 하게 됐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명상하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캐나다에 또 캘거리대 스페카 그 박사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3명에 1명이 암 환자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암 환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카 박사팀이 그러면 이 암 환자한테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한테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암 환자 만나보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 가까운 스님도 그렇고 또는 제가 우리 신도님들도 이제 암 환자, 암에 걸리셨던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삶에 난 곧 죽을 거야.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이러다 보니까 맨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막 나 혼자 죽는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가 오든지 귀찮아. 그래요. 근데 이분들한테 명상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구나.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내가 현재는 살아있잖아요. 현재 내가 살아있고 현재 내가 아픈 걸 느낄 수 있잖아. 그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못 느껴요. 그래서 기분 장애, 기분이 나쁜 우울한 그게 완화가 되면서 스트레스 수준도 많이 올라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죠. 앞에 존 카바친 박사의 결과와 유사한 거죠. 근데 집단이 암 환자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이 스페카 박사팀이 이제 제가 본 자료에는 얼마 동안 연구를 했는지 나와 있진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년, 6개월 동안 그 후에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 명상할 때만 이게 아니라 명상이 끝난 다음에도 6개월 정도까지도 이분들의 기분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애리조나대 사피로 박사. 이 사피로 박사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유방암 환자는 통증이 굉장히 커요. 제가 유방암 걸리신 분을 가까이서 사실은 이렇게 같이 그분을 케어를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근데 잠을 못 자요. 아파서. 통증은 제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아파하세요. 그리고 정말 잠을 못 주무세요. 그 긴 밤 시간을 한 2시간 자면 많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니까 계속 자. 근데 그분은 계속 돌아다녀요. 잠이 안 오니까. 그만큼 잠을 못 자요. 아파서. 그리고 그 통증은 이제 말로 할 수 없지. 그냥 아파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건 알 수 없죠. 잠을 못 잘 만큼 아픈 건데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처럼 잘 수는 없지만
그래도 2-3시간 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수 있다는 거죠. 4-5시간. 잠을 잘 자면 여러분들도 상쾌하잖아요. 가뿐하죠. 그런 것처럼 잠을 잘 자게 되니까 상쾌함이 더 큰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피로 박사는 또 아까 불안, 강박, 신경, 경계선 인격 장애, 아까 경계선 인격 장애가 우리 DBT에서 있었죠. 네. 이분이 DBT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상을 그분들과 실시한 결과 정신치료만 했을 사람보다 이 명상 프로그램을 함께 정신치료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불안이나 강박증이나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신치료만 받는 것보다 명상과 함께 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뭐보다? 정신치료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효과가 좋은데 환자도 나도 그거 할게요. 나도 그거 해주세요.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명상을 한다면 여러분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명상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면 내가 아플 때 반드시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치료뿐 아니라 다른 병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또 그전에도 또 다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겠죠? 네. 자, 미국의 UC 데이비스의 클리포드 샤론 박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은 건 누구든지의 소망이죠. 근데 요즘에는 다들 오래 다 산다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목표로 삼죠. 그래서 이 샤론 박사가 명상을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집단을 모집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영향이 있어요 이러면 안 믿지. 그래서 염색체를 분석해 봤어요. 자, 좀 어렵지만 봐보세요. 텔로머라제 활성. 텔로머라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염색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텔로머라제라는 그 유전자가 짧아져요. 아니면 사라져. 우리가 아까 뉴런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텔로머라제가 짧아지면서 이 염색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사라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세포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명상을 했더니 이 텔로머라제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활발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짧아진 이 텔로미어, 이 유전자, 그러니까 그 염색체가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라는 염색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복구가 되는 거예요. 짧아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짧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화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거 다 뻥이에요. 늙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늙고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샤론 박사의 결론이 이겁니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낮춰서, 여기에서도 또 스트레스가 등장을 해요. 세포 노화를 늦춘 것으로, 그래서 텔로머라제라는 염색체가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박사들이 그 연구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흔히 뭐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러죠. 그 말이 맞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어요. 그것도 아주 힘들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땐 받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명상으로. 그것도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도 명상을 하는 사람은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아셨죠? 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진 않아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명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에 앞에는 계속 다른 서양 쪽 연구를 봤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제가 스트레스는 나의 힘이라는 장형갑 교수님의 그 책에서 본 거예요. 마인드 플러스라는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이분도 MBSR을 실시하세요. 주로 MBSR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몇 년 동안 수백 명한테 이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두통, 요통, 변비통이 그런 거죠. 우리 다 앓고 있죠. 네. 그런 통증이 많이 없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그런 심리적인 증세가 많이 사라지면서 개선이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우리 장영갑 교수님도 똑같이 결과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그러니까 이 환자들한테도 특히 더 효과가 좋더라. 아까 왜 수면의 질이 높아졌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불면증이 줄어들고 잘 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삶의 질이 나아지더라. 삶의 질이 나아졌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더 좀 넓어지고 느긋해졌다. 편안해졌다. 그런 뜻이죠. 환자가 행복하기라는 것은 뭐냐면 아픈 게 좀 덜해졌다. 이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에도 우리 명상이 저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내에 계신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자, 당신의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계속 이 왼쪽 머리 앞머리가 두꺼워지면 어떻다 그랬어요? 불행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미소를 막 지으시네. 요 사진을 보면서 이거 거울 효과라 그러죠.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좀 어떻게 저래 이러면서 제가 잘 찡그렸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나는 이 오른쪽에 이 앞머리가 좀 발달했구나. 마음을 속으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 행복하게 나 왼쪽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내 마음을 만들어야지 해서 자꾸 이렇게 웃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좋아지죠. 여러분 웃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보는 저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웃으시고 이런 모습을 내 가까운 가족, 친구, 함께 공부하는 도반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명상하는 당신 모습, 행복해하는 당신 모습은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계에 마음과 생명이라는 협의회가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가셨어요. 거기에 그 스님을 뵙고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게이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책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게이지 박사가 한 말이 그거예요. 스님, 제가 많은 연구를 보니까 새로운 행동 경험을 하게 되면 뇌가
그 신경세포가 15%나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뭐냐면 달라이라마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거는 맞습니다. 명상 활동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명상 수행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다 보면 15% 이상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면 얼굴이 밝아지겠죠. 얼굴이 밝아지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자신한테도 보여주고 앞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또 도반, 또 저한테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